자동 변속키 차량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언뜻 보기에 자동 변속키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수동 차량을 운전하기보다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동 변속키 차량의 인터페이스는 보통 더 간단하며 초보 운전자는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수동 변속키나 클러치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자동 변속키는 오르막 운전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체증의 도로 상황에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 변속키 차량을 운전하는 게 쉬워 보여도 무의식적으로 변속키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자동 변속키 차량 운전 시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실수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는 이처럼 유용한 동영상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꼭 구독하고 알림벨을 울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삶의 밝은 면에서 매일 게시하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7번. 자동차가 멈추기 전에 변속 기어를 주행해서 후진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급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기어를 주행해서 후진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기 전에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기를 하는 것 말입니다.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행동은 변속기와 그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기어를 바꾸면 브레이크가 아니라 변속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멈추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데는 약 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여전히 움직이는데 주행해서 후진으로 끊임없이 바꾼다면 수리비가 적어도 250만 원은 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번.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변속 기어를 주차해 놓지 마십시오. 7번의 실수와 비슷합니다. 만약 신형차라면 당신의 차는 이런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는데 최근 모델 차량은 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이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이런 장치가 없는데 이따금 차가 멈추기 전에 주차로 바꾼 적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저 급했던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던 간에 변속키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차 기어는 정차한 차가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움직이고 있는 차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 주차 상태에 있을 때는 변속키가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바퀴는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아주 힘들게 움직입니다. 주차 기어일 때 핀이 변속키 출력축을 잠그는데 이것은 자동차 바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동될 때도 여전히 차가 움직인다면 잠금 핀이나 출력축이 훼손되거나 부식될 수 있습니다. 5번. 정지 신호에 서 있을 때 기어를 중립에 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에 멈춰 서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로부터 신호 대기할 때 기어를 주행에 두면 변속키가 마모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호를 기다릴 때는 중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차를 주행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 차가 중립 있을 때 운전자는 차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가동을 해야 할 경우 제때 실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중립에 놓았다는 것을 잊고 있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다면 엔진 회전 속도를 올리게 돼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빨간 불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상 브레이크인데 그게 연료를 절약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절약하는 연료의 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입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는 시동을 끄지 말고 기어를 주행에 두고 바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번. 중립 기어로 차를 운행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중립으로 운행을 하면 가스가 절약된다고 믿습니다. 말이 되는 것도 같네요. 내리막길을 갈 때 중립 기어를 넣고 중력의 힘으로 차가 내려가도록 해도 되지 않나요? 문제는 자동 변속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는 기어가 주행이라 할지라도 연료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내리막길을 갈 때는 연료 공급을 줄입니다. 둘째, 중립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도록 둔다면 당신의 차량 제어력이 떨어집니다. 중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할 수 있는 일은 속도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속도를 내야 할 때 그럴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자동차 엔진은 가장 낮은 분당 회전수로 작동하며 오일 펌프는 중립으로 움직일 때 가장 느리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엔진이 제대로 냉각되지 않고 마찰과 연료 인해 고장날 수 있습니다. 3번. 정지 상태에서 차를 급발진하지 마십시오. 나스카 경주에 참여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서 절대 차를 급발진하지 마십시오. 급발진은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의 차를 매우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 중립으로 엔진을 회전시키다가 기어를 주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항상 이런 식으로 차를 출발시킵니다.
이것은 자동 변속키의 밴드와 클러치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기어를 바꿀 때 마찰에 의해 정확한 부분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중립에서 엔진을 회전한 다음 즉시 주행으로 전환하면 이 밴드와 클러치는 조기에 마모됩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차를 출발시키면 이 부품들은 더는 마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어가 바뀌어도 변속키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클러치와 밴드는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변속키를 떼어내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2번. 연료 탱크가 거의 빈 채로 주행하는 걸 피하세요. 모든 운전자는 연료 부족 경고등을 켜진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를 반복합니다. 가끔 주유소에 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 부족 경고등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는데 특히 자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제대로 운행하려면 자동차는 적절한 유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연료는 자동차의 다양한 요소들을 윤활하고 엔진도 돕습니다. 만약 연료 탱크가 지속해서 거의 비어있는 상태라면 이 부품들은 정상보다 훨씬 빨리 마모될 것입니다. 1번. 변속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변속키에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 30ml 정도의 물이라도 변속키를 교체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즉시 문제를 발견하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변속키에 침투하면 클러치의 마찰 라이닝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클러치판을 연결하는 접착제가 용해됩니다. 서스펜션에서 물이 나와 유닛의 다른 부분에서 흰색 고무 같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물을 그냥 빼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물은 변속키의 금속 부분에 녹이 슬게 합니다. 피해 정도는 당신이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히도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변속키를 분해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저질린 적이 있습니까? 자동 변속키를 손상할 수 있는 다른 운전 습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든 운전자에게 비디오를 보내서 메시지를 퍼뜨리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봐요.